요양병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영상들로 정부가 요양병원을 어떤 식으로 대거 축소할지 말도 안 되는 초급진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와중에 최근까지 업계는 1,000개로 해야 한다, 800개로 해야 한다며 대안을 논의 중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요양병원 수가 1,300개 이하로 떨어지며 심각한 경영난에 점점 폐업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죠. 현재 진행 중인 중동전쟁, 그로 인해 원유를 포함한 에너지 수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와중에 중동전쟁과 전혀 연관없어 보이는 요양병원이 앞으로 더 어려워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선 이런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주사기 품절 사태. 언론을 보면 주사기부터 약 포장 비닐까지 난리가 났다 합니다. 거기에다 만원짜리가 5만원에 팔린다 하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올린 글에는 만원짜리가 8만원까지 올랐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와중에 웃돈을 얹어 매점 매석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죠. 저는 이 상황을 며칠간 지켜봐왔고 정보를 취합하고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요양병원에 아주 큰 타격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의료소모품 비용이 올라서 요양병원의 병원비가 오를 일은 당장에는 없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장기화될수록 그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최종적으로 요양병원 폐업은 더욱 가속화되겠죠. 이 영상을 통해 중동 사태와 에너지 문제가 왜 요양병원과 환자, 보호자들과 관련이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흔히 병원 소모품이라고 하면 주사기나 수액, 앰플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돌봄과 감염 관리도 함께 진행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백 장씩 산더미처럼 소비되는 필수품들이 따로 있죠. 바로 성인용 기저귀와 위생 패드, 일회용 장갑, 그리고 물티슈입니다. 여러분이 쓰는 이 물티슈, 일반 휴지 같은 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저귀가 푹신한 순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상 석유 화학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석유 화학 이야기 나오면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걱정부터 들 건데 당연히 엄격하게 인체에 무해한 수준으로 만들어집니다. 우선 기저귀입니다. 기저귀 안에서 수분을 빨아들이는 고흡수성 수지, 부드러운 안감을 만드는 보직포, 밖으로 새지 않게 막아주는 비닐 방수 필름까지, 이 모든 것이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나프타, LNG에서 추출한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카타르에 LNG 시설이 파괴되며 수출 용량의 5분의 1 정도가 손실되었다 합니다. 복구에만 최대 5년이 걸린다 하죠. 그 와중에 우리나라와 장기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다는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비슷한 시기 갑자기 재활용 비닐 사재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죠. 우선 요양병원의 병원비나 간병비는 오르지 않더라도 이 에너지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순적이게도 환자와 보호자가 매달 기저귀, 비닐장갑, 물티슈와 같은 위생용품에 지출하는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비축류 스와프를 하면서 5월 말까지는 어떻게든 막는 듯 급한 불은 끈 것처럼 보이지만 6월이 지난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원유와 LNG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기저귀와 물티슈도 평소만큼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옆나라 일본은 일찌감치 대응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늑장 대응으로 인해 내 부모님, 우리 가족이 누워있는 병상의 청결을 덮치려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폭등해서 또는 원료가 없어서 기저귀의 공급 자체가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저귀를 하루에 5번 갈아드릴 걸 2번밖에 못 갈아드리는 상황이 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짓무른 피부와 욕창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겠죠. 이건 단순한 의료 공백이 아닙니다. 평생을 헌신하고 함께 해온 우리 부모님과 가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다는 뜻입니다. 환자와 가족들이 마주할 충격적인 현실 속에 요양병원의 상황은 어떨까요? 언론에 계속 등장하는 주사기 품절 사태, 약포지 공급 문제. 마치 언론은 대한민국 의료계 전체가 비상인 것처럼 말하지만 영상을 찍는 4월 7일 현지 상황에서는 개원가 아니면 소매업체를 통해 소규모로 구매하는 곳만 비상 상태입니다. 업체와 대규모 거래를 하는 병원은 아직 문제없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와 LNG 공급 문제가 이어지면 대학병원까지 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5월 말까지는 비축류 수압으로 어찌저찌 버티겠지만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 민심을 지금만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요양병원의 경영난은 더욱 심해질 겁니다. 우리 가족이 이용할 요양병원은 점점 줄어들겠죠. 정부가 지난해부터 주도하여 요양병원 고사 작전을 펼치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 중동 전쟁의 여파로 요양병원의 폐업은 더욱이 가속화될 겁니다. 폐업이 가속화되는 이유는 정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이 병원에 주는 금액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동
가격 문제로 플라스틱과 비닐을 만드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결국 병원에서 쓰는 주사기부터 수액줄, 소독솜, 일회용 소독 세트, 거기에 더해 생명과 직결된 수술용 장갑, 혈관 주사까지 생산 단가가 오르면 당연히 제조하는 업체는 판매 단가를 올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병원은 기존에 구매했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요양병원은 정부에서 정해준 가격, 일당 정액제라는 것에 묶여서 아무리 소모품의 가격이 올라도 환자에게 병원비를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병원 운영에 필요한 매출은 고정된 상태에서 인력은 그대로 유지하며 매일 사용하는 의료소모품의 단가가 오르기 때문에 지금 겨우 버티고 있는 요양병원은 적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겪어보지 못한 상황을 마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병원에 면회를 갈 때마다 혹은 병원에서 전화가 올 때마다 자꾸 무언가를 권유받기 시작할 겁니다. 보호자분, 어르신 기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영양제 수액 하나 놔드릴까요? 그런데 비급여입니다. 병원에 도수치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르신께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비급여입니다. 과거에는 꼭 필요한 것만 했던 요양병원들이 앞으로는 마치 영업사원처럼 비급여 항목들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또는 거의 강요하다시피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생존의 한계에 몰린 병원들이 직원들 월급을 주고 병원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잡을 수 있는 동아줄은 딱 하나뿐인 거죠. 정부에서 가격을 통제하지 않는 유일한 영역, 바로 비급여입니다. 여기서 비급여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요양병원 병원비는 당장 오르는 게 아니라고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변동 없는 평온한 병원비는 환자의 썩어 들어가는 상처를 두꺼운 천으로 가려놓고 당장의 고통만 있게 만드는 아주 독한 마취제에 불과합니다. 원유 가격은 폭등하고 나프타 가격은 평소보다 2배 가까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등한 원자재 값은 아무런 제도적 방어막 없이 곧바로 병원에서 매일 쓰이는 주사기와 수액줄의 납품가 폭등으로 직결됩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마취는 없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순간 우리가 마주할 현실은 다음 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요양병원의 줄폐업 가속화입니다. 요양병원은 일반 급성이 병원과 달리 환자한테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딱 정해져 있는 구조입니다. 환자에게 비용을 더 청구할 수도 없는데 의료소모품 비용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겁니다. 언론에서는 20에서 30% 인상되었다는 소식이 있지만 일부 유통업체에서는 현재 소매가로 1만원에 팔리던 것이 5만원에 팔리고 있죠. 이런 폭등세가 주사기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에 퍼진다면 요양병원은 이 막대한 적자를 맨몸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결국 버티지 못한 병원들의 줄폐업은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두 번째 시나리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자재 시장의 대혼란 속에서 제조사들이 생산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시스템적 공급 붕괴 사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진료를 못 받는 의료 셧다운입니다. 아무리 요양병원이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시로 수액을 맞추고 주사를 처치합니다. 당장 환자에게 약제를 투약하기 위한 주사기와 수액백, 수액줄을 만드는 원가가 미친듯이 폭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들이 이 극단적인 원가 변동성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더 이상은 적자 나서 못 해먹겠다며 눈물을 머금고 기계 전원을 아예 뽑아버리는 겁니다. 일시정지가 아닙니다. 영구적인 생산 중단입니다. 병원 창고에 쌓여있던 재고가 바닥나는 순간 여러분이 돈다발을 싸들고 병원을 와도 주사기 하나, 수액 한 팩을 구할 수 없는 진짜 암흑이 시작됩니다.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진상 옆에 서 있어도 물리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저 병상에 누워 고통을 견디는 부모님을 뜬 눈으로 지켜보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의미의 진짜 셧다운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듯 대표적인 선례가 존재하며 의료계에서도 생산 설비를 중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끔찍한 의료 셧다운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서울의 대형 대학병원들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 동네에 있는 개원가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간 도매상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 타겟이 요양병원 같은 중소규모의 병원이죠. 이미 온라인에 계속 올라오는 글을 보면 개원가는 이런 현실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항상 보는 주사기, 수액줄을 포함한 여러 소모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벼랑 끝인지 단번에 이해가 가실 겁니다. 주사기를 만드는 핵심 재료인 폴리프로필렌, 이를 만들려면 나프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대형 병원들은 큰 창고에 대량으로 쌓아두고 있고 제조업체와 대량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점하여 버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길어봐야 며칠 단위로 박스 떼기를 하는 동네 개원가와 지역 중간 도매상들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이 사태의 충격을 감당하는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도매상의 창고가 말라붙고 동네 의원에서 주사기 5박스만 보내주세요 라고 애원해도 물건이 아예 안 들어옵니다 라는
절망적인 대답만 돌아올 겁니다. 의사도 있고 약도 있는데 오직 환자에게 약을 줘야 하는 주사기가 하나 없어 환자를 돌려보내야 하는 셧다운. 이것이 동네 병원부터 시작해서 결국 요양병원을 지나 큰 병원까지 퍼지며 나중에 물량이 없다며 당장 위급한 수술도 취소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언론에서는 물량에는 문제가 없는데 가격을 올린다는 식으로 헤드라인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에는 떡하니 적혀있네요. 환율이 오르고 실제로 원유 가격은 2배 가까이 급등했고 나프타의 가격도 2배 가까이 급등한 것이 진실입니다. 수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오른 가격에 수급되니 당연히 가격이 인상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의료계는 무너질 위기인데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며 보호자를 자처한 정부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지난 4월 2일 산업부는 부랴부랴 석유화학제품 수급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꺼내든 카드가 3월 말에 진행했던 나프타 수출 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이었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나프타를 창고에 몰래 쌓아두고 매점 매석을 하는 업체를 엄벌하겠다는 겁니다. 기사를 보면은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국민의 생명줄을 지켜주는 것 같지만 사실 보여주기식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나프타를 무려 82.8%의 비율로 중동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수입이 끊기면은 모든 게 끝나는 구조적 단절 운명입니다. 우물 밖에서 물을 끌어올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정부는 이 치명적인 진실을 말하지 않은 채 수출 제한 및 규제를 하겠다고 논의하며 텅 빈 우물 안에 바가지를 들고 너 물 숨겨놨지 내놔라며 기업들의 팔목을 비틀고 있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창고에 몰래 쌓아두는 기업이 존재하는지 의문이고 있다면 그 비중이 국내 공급망을 뒤흔드는 수준인지 의문입니다. 물론 당장 며칠의 혼란을 막기 위해 매점 매석을 잡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멀리서 해일이 밀려오는데 고작 우물 안에 바가지 단속을 대단한 대책인 양 포장해서는 안됩니다. 이 대책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순간 통제망을 돌리던 정부의 무능함 뒤로 잔혹한 의료 셧다운의 재앙이 우리를 향해 정면으로 날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뚫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기름의 대부분을 중동에서 사옵니다. 그런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동네 덩치 큰 아저씨들이 싸우며 길이 봉쇄되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냉정하게 2개뿐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직접 가서 호르무즈 골목길을 개통하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옆나라 일본을 잘 가져오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만큼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은 건 두 번째, 비싼 미국산 에너지를 사오는 겁니다. 여기서 꼭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기 뒷골목에 러시아 기름 그거 사오면 안됩니까? 네, 안됩니다. 언론은 국민들에게 러시아산 원유를 사오면 해결될 것이라고 호도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26년 4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그나마 미국이 묵인해주던 러시아산 원유 제재 유예 조치가 공식적으로 끝나는 날입니다. 우리는 G7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에 합의한 국가입니다. 4월 11일 이후 우리가 살겠다고 뒷골목에서 러시아 기름을 들여온다. 그 순간 우리는 글로벌 금융망에서 퇴출당해 달러 결제가 막히고 경제가 직사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완벽한 외통수입니다. 지금 국제유가는 110달러를 돌파했고 환율은 1,5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유가 폭등 속에서 백길은 막혔고 러시아 제재 유예는 4월 11일에 끝납니다.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남은 선택지는 미국산을 달러로 사오는 것이 최선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미국의 경질류와 중동의 중질류에 대한 활용도 문제는 존재하고 정부는 여러 방면으로 원유 확보를 하고 있다 말하지만 본질은 쏙 빼놨습니다. 가격 통제와 상승,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물건을 만들수록 일을 할수록 손해보는 것은 공장과 요양병원이고 이들이 망하면 최종적으로 피해보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이 과정에 정부는 확보에만 몰두하며 옆나라 일본처럼 가격을 잡을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정부는 현재 웃돈을 줘서라도 지역을 불문하고 원유 확보 총력전을 한다며 기사가 났습니다. 진짜 비극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웃돈을 주고 중동보다 먼 곳에서 원유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사기와 수액실을 포함한 수많은 의료용품의 원재료 단가가 지금보다 폭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 바다를 건너오는 막대한 해상 운임 프리미엄에 기존 중동산 원유에 맞춰진 우리나라 정유설비의 호환성 문제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정해진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요양병원의 상황이 합쳐지면 앞으로 벌어질 일은 뻔합니다. 원가가 폭등하는 상황이 이어지는데 공장들은 원재재 가격 상승으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물건을 팔면 팔수록 기계를 돌리면 돌릴수록 기업이 빚더미에 앉게 되면 완벽한 역마진 구조가 완성됩니다. 그 과정에 요양병원은 오를 대로 오른 가격으로 의료소모품을 매입하지만 국가에서 비용을 전혀 인정 안 해주기 때문에 적자는 그대로 요양병원이 떠안아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하죠.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애국심 하나로 매달 억대에서 수십억대의 적자를 보며 기계를
돌리겠습니까? 인건비나 세금에 대해서 적자를 보면 체불해도 되는 법이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당연히 공장 전원 스위치를 내려버릴 겁니다. 이것이 의료 셧다운의 진짜 실체입니다. 원자재가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미친듯이 올라있는 수입 원가와 억지로 묶어둔 국가의 가격표 사이에서 기업들이 합리적인 생산 포기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불 꺼진 공장을 다시 돌리고 의료 시스템의 숨통을 틔우려면 정답은 하나입니다. 억지로 묶어둔 건강보험 수가를 뜯어 고쳐 폭등한 원가에 맞춰 대폭 인상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기업이 다시 물건을 만드니까요. 아니면 일본처럼 정책을 펼쳐가지고 기름값을 잡든지 해야 될 건데 2,000원 주유소 나오는 지금 상황에서 기름값을 잡을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옆 나라와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있는 대한민국, 이래놓고 미국 탓만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수시로 변하는 글로벌 상황에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국가가 의료 수가를 대폭 올리게 되면은 결국 건보공단이 내어줘야 할 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 근거는 도대체 누구의 돈으로 채워집니까? 바로 우리가 매달 피땀 흘려내는 건강보험료입니다. 중동에서 시작된 싸움은 미국산 에너지 도입을 압박하고 있고, 이는 역마진으로 인한 핵심 공장들의 셧다운을 불러올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국가 의료 시스템의 가격표를 박살 내버릴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텅 빈 바가지 대책을 내놓고 여기저기 간보며 늑장 대응으로 인해 요양병원에서마저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4월 7일 보도에서 국내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거라 말했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앞서 설명한 대로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헤드라인에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미 2배가량 오른 국제 에너지 가격, 거기에다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40%가량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4월과 5월에 임시 방편이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장기 계약의 소식은 아직도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잠깐의 착시로 국민들을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미 온몸으로 물가 상승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동 전쟁과 에너지 공급 위기가 어떤 방식으로 요양병원에 영향을 주는지, 환자들의 지출이 왜 늘어나는지, 결국에는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는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저도 이 상황이 잘 해결되길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동네 병원비가 똑같다고 마취제에 취해 안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깐의 마취에서 깨어나는 순간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최종 청구서는 건강보험료 폭등 고지서라는 폭탄으로 우리에게 날아올 겁니다. 진실을 알리는 길에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꼭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후원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